네. 중국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한중 환경 협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국장이 가서 그쪽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양측의 목표를 담는다던가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중국은 미세먼지 저감에 굉장히 의욕적입니다. 이미 13년에서부터 17년까지 30%를 저감한 바 있고요. 지금도 대기 오염 저감에 굉장히 시진핑 주석의 지시가 강력하게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실증 사업 확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실무선에서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국무조정실은 컨트롤타워 국무조정실이에요. 청와대 대통령 이런 이야기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연아, 존경하는 김연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하기 전에 제가 잠깐 1분만 의사진행 발언하고 본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시면 안 될까요? 예. 시간이 다들. 아니요,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미세먼지 대책이 되게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세먼지 특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저희 남은 기간 동안 각 부처별로 보고만 받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저희가 조금 이 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의제 선정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잡았던 건 뭐냐면 지금 부처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국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 법을 어떻게 여야의 어떤 정쟁이나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빨리 조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저희가 좀 투기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방문 얘기는 하셨는데 저도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현장에 가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가 현장을 가서 부득이하게 자꾸만 부처 간 공무원들 일하는데 방해하고 그것만 갖고 내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그 다음에 목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제가 반복적인 질문인데 조금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굉장히 우호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중교통에 무료를 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말한 두 가지의 답변 중에 그러면 사실은 어느 하나로 지금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환경부 장관님 인사 말씀 중에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강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나온 이런 비상 저감 조치 발령도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자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벌써부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돈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 사례를 각각 여러 얘기 드셔서 그걸 다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지난해 1월 파리가 이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고 재정 손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해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폐지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맞다고 네. 합니다. 예. 저는 조금 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토부도 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서 출퇴근 시간에 돈을 더 주게 되면 그 시간에 사람이 몰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퇴근에 이용하는 교통로라는 게 대부분 다 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배차 간격이라든가 차량 증설과 같은 또 다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서 우리가 전체적인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것들을 다 감안하고 이거를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지자체가 그냥 어떤 일시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저희가 학령 인구가 줄고 폐교도 늘어나는데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게 저는 적정한지라는 것을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이것에 대한 시설의 시급성을 인정을 하는데요. 인근 중고등학교 유유 실내 체육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이 갖고 있는 유유 실내 공간을 조금 시간적으로 활용하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부족하다고 다 이거를 새로 만들어주고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시간이 걸리고 오래 참아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이 특위에서 좀 지적하고 그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이제 여러 가지 케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취약계층이야말로 그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고 가기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마스크 구입 부담을 좀 줄여준다거나 좀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지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하고 있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가 가셨나 보네요. 네, 교육부 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실내 체육시설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당장 저희가 그 대기질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저희가 나쁨 이상이 되면 실외 활동 자체를 자제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깥으로 또다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해서 체육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실은 조금 저희가 자제해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학령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목적 강당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의 크기라든가 앞으로의 향후 그 학교가 더 줄어든다, 학생 수가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실내 체육 시설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또 좀 소규모의 강당을 넣는다든지 하는 식의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의 환경 변화에 저희가 대응을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대체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들에게 그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때로는 이제 교육 활동 차원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사용하는지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런 걸 익히기 위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계속 그 기간 동안 계속 마스크를 지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건 저희들이 일단 교육청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학교의 실내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공사 기간이라든가 예산 확보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게 적합한 건지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더라도 인근 네.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예,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린 걸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각 부처마다 중장기 검토 계획은 10년 전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서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게 실천의 문제인 것 같은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뭔가 이것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마이크로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 질의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대중교통 이용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교통량이 특정 시간에 몰려서 인프라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는 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같은 시간대에 자가용이 많이 몰리면 인프라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자가용 대신 그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인프라는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대중교통 차량을 약간 증편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의 문제는 오히려 그게 더 해결되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연아 의원님 질의하시면서 이제 본의원 질의 내용과 관련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 질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고농도시 비상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이렇게 공공 부분에서만 차량 이부제가 하는 것으로는 이 비상 조치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민간 부분까지 강제 이부제를 해야 된다. 저는 이 주장을 했던 것이었고 대중교통 요금 무료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은 우리가 5천을 위해서 자유한국당 김연아, 존경하는 김연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발언하기 전에 제가 잠깐 1분만 의사진행 발언하고 본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예. 시간이 다들 아니요,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미세먼지 대책이 되게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세먼지 특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저희 남은 기간 동안 각 부처별로 보고만 받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저희가 조금 이 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의제 선정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잡았던 건 뭐냐면 지금 부처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국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 법을 어떻게 여야의 어떤 정쟁이나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빨리 조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저희가 좀 투기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방문 얘기는 하셨는데 저도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현장에 가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가 현장을 가서 부득이하게 자꾸만 그 부처 간 공무원들 일하는데 방해하고 그것만 갖고 내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그 다음에 목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제가 반복적인 질문인데 조금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굉장히 우호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중교통에 무료를 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말한 두 가지의 답변 중에 그러면 사실은 어느 하나로 지금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환경부 장관님 인사 말씀 중에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강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나온 이런 비상 저감 조치 발령도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자를 중국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한중 환경 협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국장이 가서 그쪽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양측의 목표를 담는다던가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중국은 그 미세먼지 저감에 굉장히 의욕적입니다. 이미 13년에서부터 17년까지 30%를 저감한 바 있고요. 지금도 그 대기 오염 저감에 굉장히 그 시진핑 주석의 지시가 강력하게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실증 사업 확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실무선에서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국무조정실은 컨트롤타워 국무조정실이에요. 청와대 대통령 이런 이야기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이라든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것들을 다 감안하고 이거를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지자체가 그냥 어떤 일시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저희가 학령 인구가 줄고 폐교도 늘어나는데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게 저는 적정한지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이것에 대한 시설의 시급성을 인정을 하는데요. 인근 중고등학교 유유 실내 체육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이 갖고 있는 유유 실내 공간을 조금 시간적으로 활용하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부족하다고 다 이거를 새로 만들어주고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시간이 걸리고 오래 참아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이 특위에서 좀 지적하고 그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이제 여러 가지 뭐 케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취약계층이야말로 그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고 가격 더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벌써부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돈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 사례를 각각 여러분이 드셔서 뭐 그걸 다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지난해 1월 파리가 이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고 재정 손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해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폐지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맞다고 네. 합니다. 예. 저는 조금 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토부도 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서 출퇴근 시간에 돈을 더 주게 되면 그 시간에 사람이 몰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퇴근에 이용하는 교통로라는 게 대부분 다 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배차 간격이라든가 차량 증설과 같은 또 다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서 우리가 전체적인 교육